오늘이 4월 23일입니다. 뭐 5월 20일이죠.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27일 남았네, 그죠? 27일 남았죠? 그러면 몇 주 남았어? 4주 남았잖아. 4주 동안 좀 나눠요. 나눠가지고 이제부터는 외워야 돼요. 뭐? 식, 공식, 그래프, 그림을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선별을 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선택과 집중. 자, 지금 최근 그 동향을 보면은 예측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 이거는 나옵니다 했던 것들이 물론 많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많지만,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자, 공종별로. 한 4-5개로 압축이 돼요, 공종별로. 꼭 나오는 애들. 꼭 나오는 애들이 꼭 나오더라고, 이제는. 공종별로. 자, 흙은, 솔직히 뭐가 나올지 몰라. 흙은.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꼭 나오는 거 있죠. 다짐, CBR.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오죠. 이거는 가끔 나오지만 얘는 2번에 한 번 나오는 애란 말이야. 다짐. 그 다음에 지오리스크 중에 해봐야 10점짜리잖아. 10점짜리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하고, 그 다음에 투수. 투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요즘은 추세가 잘 안 나와. 투수. 투수는 기본만 일단 해요. 기본. 기본 뭐예요? 파이핑, 보일링, 검토 방법이죠. 검토. 그 다음에 유선망. 요 정도만 확실하게 대충 하지 말고. 유선망도 가정조건, 경계조건 해서 어떤 이 파이핑도 시까지, 그림까지 정확하게 태동류하고 태동류 크한파 전부 다 정확하게 그 그래프들, 그림들 싹 다 정확하게 하려면,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아예. 그 다음에 안밀. 안밀은 기본적으로 이거잖아. 테르자기의 가정조건의 문제점. 일일이 비교표 간다에 각종 문제점들이 유한변형률, 미소변형률도 나오고 1차 함밀치마, 2차 함밀치마 나오고 결국 이거를 기본으로 쫙 풀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중에 안밀 방정식 how fast냐, how much냐, 이 각종 그래프들 있죠. 쫙 나오잖아. 그 정도만 하고 얘는 연약지반으로 밀어요. 얘는 연약지반에 뭐 있어요? 연약지반에 해봐야 제거시기, 성토고, 그 다음에 샌드매트. 이게 거의 뭐 끝이잖아. 그리고 계측. 글로 안밀하고 연계돼서 갖고 가고, 얘들은. 인약집안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환경, 폐기물, 준설. 이거 중에는 꼭 나오죠. 뭐가 나오죠?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아요. 이제 얘 3개가 대세야. 요거 연약집안 요거 몰고 가고, 연약집안에 숙박유동. 요 아까 얘기한 부마찰하고
같이 가져가고, 그게 이제 영양집안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합하고 사면에 가서 토합하면은, 토합하고 옹벽에는 이제는 내진 설계 아니면 보강토는 안 빠지고 꼭 나오죠. 이거 다 하라는 거야. 이 중에 골라라고 확실하게 할 거를. 토합하고 옹벽에서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랭킹하고, 클롬의 기본 이론하고, 요 정도 갖고 가고, 토합 옹벽은. 보강토 옹벽은 무조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면도 내진 아니면 설계 방법, 안전검토, 토석류잖아. 여름이니까 토석류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붕괴 방법이 안전검토에 크리프냐, 슬라이드냐. 크리프로 우리는 설계하고 있지만 슬라이드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우기시, 방우에 의한 침투 해석, 순서. 토석류 이번에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여름 문제라서. 사면 내진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이제 가능하잖아요. 언어노벨 그 관성력 가지고 하는 거. 사면 그렇고. 옹벽. 근접시공. 치마. 흑마기. 치마는 뭐 인공, 자연 나누는 거. 흑마기는 뭐가 됐든 간에 근접시공은 꼭 나오니까. 근접시공 29회 때 마지막 13번 문제가 뭐였죠? 1교시 13번 문제. 무슨 검토 방법이 있었죠? 그게 법률이에요, 법률. 지한평에 별표 29분인가 그랬어. 지한평 관련한 그 별표를 한번 보고 가요. 거기에 지금 다 몰라도 그 시점짜리는 맞춰서 대충 쓸 수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지한평에 대해서. 최근에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근접시공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어떤 형태로든 근접시공에 대한 거는 터널이든 흑막이든 뭐가 됐든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근접시공 계측 반드시 얘기해줘야 되고. 계측기가 뭐였어요? 터널 계측기, 그다음에 흑막이 계측기, 타면 성토, 연약지반 성토. 이게 연약지반이지. 근접시공하고 연계돼가지고 계측기는 반드시 가져가고. 나올 게 뻔하단 말이야, 이제는. 그 다음에 기초, 얕은 기초, 깊은 기초가 잘 안 나오는데, 얕은 기초 나오면 접지압 분포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치마. 이게 연계된 게 강성 기초, 연성 기초. 이게 나오든지. 얕은 기초에 지지력 코스가 있죠. 벨의 해로부터 FB가 아니고 누구야? 테르자기, 헬레니우스, 잠부, 비숍, 뭐 있죠? 아니지. 잠부 비숍이 아니구나. 테르자기, 메이오프, 한센, 베직, 맞죠? 지지력 순서 있죠? 얘네들. 일반적인 지지력 공식, 메이오프의 물의 위치에 따라서 지지력 달라지는 거, 안전율 달라지는 거 하고, 경사중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제껴버려. 이런 거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테르자기하고 메이오프 비교하는 것쯤은 그거는 얕은 기초가 나오면 어디든 써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접지압하고
그 치마량과 PBT로 구하는 거. 지금은 이제 조사에 대한 문제가 대세더라고. PBT, 아까 PMT, SPT, CPT. 이거 4개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험 방법하고 뭘 구하는지 적용, 활용이죠, 활용. 중요한 게 주의사항이요. 근데 이거는 뭐가 나오든 4개 중에 하나는 나오니까 25점짜리로. 아니면 뭐 좀 멀리 나가서 배인이나 또 비슷한 거 하나 또 뭐 있죠? 배인 테스트. 공간일 시험 이거지. 뭐가 있을까요? DMT는 잘 안 나오는데 딜라토메타 비슷하니까 어쨌든 사운딩에 대해서는 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조사가 내진하고도 연계가 돼가지고 내진의 조사가 정적인 조사가 있고 동적인 조사가 있잖아요. 내진하고 연계가 되잖아, 얘하고. 그러면 동적 물성치 구하는 방법. 물성치 구하는 방법의 시험에 따라서 이지 누디가 어떤 값으로 어떤 시험에서 몇 가지 구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요거 조사 내진. 그다음에 깊은 기초 오늘 하는 것 중에 연계되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안반, 터널은 지난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무디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터널은 지금 발주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시공도 많이 시작도 하고 있고 실제로 시공하면서 문제도 많아. 지금 무슨 일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내 블로그에 있는데 부산에 대심도 붕괴가 됐죠. 어디 부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화명이 아니고 어디고? 화명동 맞죠? 화명동에서 쭉 바로 해운대로 가는 터널, 대심도 터널이거든요. 여기에서 3호선이 지나가는 여기 미남 노타리 근처에, 미남 노타리 3호선 여기 요 인접해 있는데 여기에 760누베가 흙이 무너져 내렸어. 얼마 전에. 일단 터널은 대심도나 붕괴나 아니면 대단면 꼭 나옵니다. 터널은 이번에 나올 거야. 아마 무디기로 나올 수가 있어. 지난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터널은 항상 많이 나오는데 나오면은 교시마다 다 나와요. 터널은. 대심도, 아니면 연약지반, 아니면 선층 터널은 지난번에 나왔었죠. 1교시짜리로. 1교시인가요? 1교시 맞나요? 1교시 나왔고. 안반은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데 나오면은 시험 종류 나오겠죠. 시험이나 강도, 변형계수. 안반 시험에는 간이 시험 있고 강도 시험이 직접 시험이 간이 시험하고 강도 시험 있는데 그 종류별로 나오는 거하고 초기 지중 응력. 자, 기본적으로 초기 지중 응력은 안반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지 토합 계수. 요는 흙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응력과 변형. 모듈러스 구할 수 있는 모듈러스 각종 문제들 공부 많이 했죠, 우리 이제. 응력과 변형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변형 계수. 이에 따른 간극수합 계수 구하는 방법.
안반은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 안반은 그렇고 일단 요거는 같이 얘는 묶어가지고 계속 나오는 애들이니까. 이번에는 터널 준비 좀. 터널이 그 대심도 뭐 대단면 뭐 붕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TBM이 많이 나옵니다. TBM이 나툼보다는 이제 TBM도 그 수압식이냐 이수식이 토압식이냐 수압식이냐를 가지고 하는 얘도 계측 하중 TBM도 TBM의 기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TBM을 계속 외국에서 수입만 해오다가 기계 자체 개발을 했어. 우리 기술로 TBM을 굵진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변화되는 집안에 특허 같은 거를 냈어요. 2019년, 18년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나툼으로 하려면 발파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 인접에 대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TBM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번 터널 할 때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그 TBM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해줄 텐데, 어쨌든 뭐 지금 쭉 설명한 여기에서 70%는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에서 여태까지 그래왔고, 제가 그 선별한 100문제에서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엉뚱한 걸로 막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수준을 알아버렸어. 일단은 4주 남은 거 외우는 방향, 선택과 집중, 그래서 목표를 68점짜리를 한 10개만 가지고 가봐요. 내가 지금 말한 거 중에. 외우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공식하고 그래프하고 모식도, 그림을 좀 자대고 이쁘게 대충 45점 받으려고 하지 말고 68점 맞을 자리 지금부터는 하루에 뭐 10장을 쓰든 해가지고 외워버려요, 그냥. 그리고 똑같은 그림을 이 그림 알아 라고 판단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 진짜 5번 이상 그려보고 종축, 행축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하고 가면은 3분 다 이번에 합격하지 않을까. 전단 받았어요? 전단하고는, 전단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대부분이 사면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여기에는 투수도 있는데, 전단은 배수 조건하고 비배수 조건일 때 뭐 삼축 압축, 그 시험을 하는 이유가 거의 한 60%가 사면 때문이에요. 사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425, 520, 420, 525, 5, 25, 4, 20. 이쪽인가요? 헷갈린다 또. 어쨌든 이 입경 가족 곡선 그려주고 여기에 50%, 85%, 15%로 해서 요 입경에 대해서, 입경이 이쪽이 크겠죠? 이쪽이 작고, 이거 가지고 D 85분의 D 15 또 1 필터 가지고 2가지 문장, 상륙측 사면은 공극이 충분히 커서 물이 빨리 빠져나가서 수압파쇄를 방지하고, 하루측 사면은 공극이 충분히 작아서 이 보호해야 되는 이 토립자의 유출이 방지돼야 된다라는 이 문장, 2문장 반드시 써주고, 요거하고 요 그래프
그리고 이에 따른 사면의 안정 순서. 그다음에 3초 압축 시험에 특히 CU 시험에 대해서 CU 시험에 그 그래프들 있죠. UU일 때, CU일 때, CU 바일 때, CD일 때 요 그래프들 요거만 가져가면 돼. 별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일축 압축, 직접 전단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험에 대해서 나오면은 여기에 장단점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 삼축에 뭐가 있다라는 연계가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보시고 삼축 압축 시험은 뭘로 이어지냐면 전응력 해석이냐 유효응력 해석이냐 여기에 따른 강도 정수값 산정식 용도가 제일 중요해요. 용도는 2차에서도 물어봅니다. 이거는 삼축 압축 시험에 용도를 물어보면 급전기 단수자 그거예요. 급속 성토할 때 배수 전응력으로 해야 되는 거, 유효응력으로 해야 되는 거, 배수 조건, 배수냐 비배수냐에 따라서 전응력 해석과 유효응력 해석, 뭐 여기에 이제 뭐 역계 1, 2가 있고 뭐 여기에 이제 사면에 안전검토할 때 물 빼는 방법, 그리고 댐에서 제체에서 깎기 사면에서 쌓기 사면에서 하는 응력의 방법. 이게 전단은 이 전단 자체로 나온다기보다 같이 연계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크게 뭐 나올 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요. 배수 비배수 삼축 압축 시험에 대한 그래프들 시험하는 방법 사면에 가서 요거 사면은 무조건 이거는 들어가줘야 돼. 댐 제체나 그 하천이나 뭐나 뭐 사면에 대해서는 그 대전항 관광 적장단에서 대전항 관광 적장단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 써줘도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가 있고 그거를 하려면 다 알아야 되겠지. 배수 조건, 비배수 조건, CU, UU, CU, CD 다 알아야겠죠. 사면은 뭐 안밀, 전단, 사면 그 중에 사면 중에 사면도 이제 무한사면에 6가지. 그 다음에 절토, 성토 시의 안전율 TUSF. 이거는 뭐 2번 걸로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측방유동하고 이거 보강통벽처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내진에 있어서 이제 새로 바뀐 것들. 내지는 뭐 목단지 수냉지 가동에 가고 목단지 수냉지 가동에 그 표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면 돼. 그리고 터널이 나오면은 그 설계 방법에 따른 표 있죠? 여기 해석 방법, 설계 방법, 이론식, 경험식, 수치에서 해석 방법에 테르자기 안반이온 하중 이어 있고 이거에 따라서 불원성 연속체 해석, 불원성체 해석, 연속체 해석, 방사투형법 무슨 법 있고 연속체 해석에는 여기에 뭐예요? 탄성, 소성, 탄소성 뭐 있죠. 그다음에 여기 나트륨이 있고 NMT가 있고 수치 해석에 뭐 2가지가 있죠. 이게 뭐다? 평형 이론에 의한 거. 요 표 있잖아요. 요거하고 REB를 기준으로 모든 사면도 그렇고 터널도 그렇고 REB를 기준으로 이거는 연속체 해석, 불연속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암석이고 여기에 따라서 검토 방법이 완전 달라.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체 해석에는 응력 이력이고 응력 이론이고 불연속 중에서는 그 뭐야 지질구조 해석이라는 거 똑같죠. 터널도 이게 응력 이론이고 지질구조 이론이고 어쨌든 요거하고 요거 2개 그래프 그다음에 목단지 수냉지 가동액 그런 것들은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돼. 그런 것들은 잘못 그려놓으면 오히려 점수 깎여요. 이런 걸 할 때는 내가 이거 정확하게 이 이론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아까 그 얘기한 거에 쭉 그 중에 속하는데
확실하게 중요한 그림들은 확실하게 하고 외우고 그 문제들 중에 선택과 집중을 해. 진짜 한 10문제 정도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보강토도 마찬가지고. 보강토는 또 어떤 형태로도 나올 거니까. 말뚝도 내가 얘기한 수평 방향 이게 잘 안 나왔는데 이게 원래 잘 나오는 애요. 수평 방향 지지력 검토. 그러면 말뚝의 수평 방향 지지력 검토의 이론은 이거야. 자, 횡방향으로 횡방향 얼트미트가 있는데 어느 점인지를 모를 요 점에 의해서 얘가 변이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얘가 짧은 말뚝이면 이렇게 일어나지만 긴 말뚝이면 요 어떤 베타분의 1 요 값을 중심으로 얘가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변형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지하는 하중은 얘의 자, 힘에 합력하고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라는 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인테그랄 0에서 ZR까지 더하기 ZR에서 L까지. 여기가 ZR이야. ZR. 여기가 L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힘을 가하면은 얘가 받아준다 했죠. ZR까지가. 요게 그러면 얘는 PU 최대 극한 하중은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다라는 거 하고 여기에다가 이걸 이 값이라고 했어요. 이 값일 때 요 모멘트 합력을 곱하기 이 값을 해주면은 모멘트 합력이 나온다 했죠. 인테그럴 여기서 여기 똑같이 식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거 더하기 그냥 HU는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이거에 0이 돼야 된다는 거. 거기에 따른 이 HU 값 찾는 게 이게 브람스의 이론인데 어쨌든 횡방향으로 힘이 가하게 되면은 요 이론에 의해서 요 그림 있잖아요. 요런 그림이 점수 진짜 높게 주거든요. 내가 요걸로 내가 23점인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10점짜리에서. 요런 그림, 그리고 일단 제 비극탄피 그 이론 먼저 써주고 그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제일 끝에 결론, 주의사항, 실무 적용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 이론에 대해서 하나를 물어보면 내가 전체적인 어떤 기승전결을 엮는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다 비슷비슷해. 문제를 똑같이 안 낼 거야. 저번 시험하고. 분명히 뭔가 벨벨벨 꼬아서 낸다고. 똑같이 안 냅니다. 벨벨 꼬아서 내면 얘를 좀 문제를 유심히 봐야 돼. 이게 내가 착각하고 그거네 하고 질러버리면은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 정말 주의해야 되고 이 문제를 계속 한번 정확하게 뭐를 묻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내가 좀 가지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런 거를 써주되 내용은 중간에 내용은 다 똑같아. 다 달라지는 게 없어. 크게 문제가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 나왔던 데서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쓸 거를 머릿속에 좀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1교시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1교시는 제일 중요한 게 1교시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1교시 문제는 특히 있잖아요. 어떤 전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안 써도 돼. 기승전결 뭐 이거 안 맞춰도 돼. 근데 맞춰주면 좋지만은 1교시는 이거에 대한 키워드하고 딱 해야 될 그 2, 3, 4교시에서 나오는 한 아이템을 이 정도만 써주면 딱 쓸 말만 들어가면은 잘 줍니다. 그리고 그림을 1교시부터 지르세요.
말만 쓰지 말고 말로 그 해가지고 시험 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예쁘게 좀 잘 그리세요. 자대고. 어? 일 교시는 그렇게 하고 2, 3, 4교시는 쭉 다 해줘야 돼. 다 해주는데 2, 3, 4교시에 질릴 거 2, 3, 4교시에 질릴 거 첫 번째 장에 개요 좀 써주고 여기 질릴 거 제가 공정별로 다 줬죠. 하나씩만 줬습니까? 다 공정별로 있죠. 터널 아까 얘기한 설계하고 REB 개념 그리고 근접 시공의 어떤 그 그림 그리고 뭐 있어요. 공정별로 이 앞장에 질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공정별로 무조건 다 가져가야 돼. 공백이 나와도 사면이 나와도 사면이 나오면은 사면에 그 어떤 해줄 수 있잖아. 말뚝이 나오면 말뚝 그려줘. 횡방향 이 하중이 4가지가 있고 말뚝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 정령 파동제 적어주고 여기는 행방향 뭐 적어주고 이거를 한 페이지로 앞에다가 어떤 말뚝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중에 지금 네가 묻는 거는 요거다. 그래서 뒤에 갖고 가는 거야. 뒷장에다가. 그 중에 이거는 네가 말뚝은 이러한 기본적인 개요가 있는데 네가 묻는 건 이 중에 네가 요거 물었지. 요거를 뒤에 가서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죠. 문제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득점이야. 앞에다가 앞장에다가 질러줄 내 거를 딱 만들어 놔요. 각 공정별로. 투수든 전단이든 안멜이든 얘들도 가져갈 수 있어. 연약지반도 마찬가지. 연약지반의 종류별로 보강 방법 뭐가 있고 이런 거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폐기물이 나와서 그럼 폐기물은 폐기물 이런 거는 조금 폐기물도 뭐 있죠. 그 매립하는 게 있고 해상 매립이 있고 뭐 연소하는 게 있고 뭐 있는데 앞으로 향후 뭐 법 같은 거 써주면 또 교수도 좋아한다니까. 새로 생긴 거 있잖아요. 그리고 터널 나오면은 붕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뭐 어떤 형태의 붕괴 문제가 나오면은 이러한 종류들의 붕괴가 있는데 뒤에 가서 써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어떤 문제가 붕괴가 나오든 설계가 나오든 내진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앞에 질러줄 수 있는 거는 하나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뒤에 가서 내 이론을 좀 펼쳐주는 거죠. 좀 글짓기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글짓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템들 토 아이템들 갖다가 그냥 딱딱딱 넣기만 하면 되는 아이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넣고 끝에 반드시 결론 써주고.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깊은 기초 185조 이거 한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분류 근의 깊이의 B가 4 이상이면 깊은 기초고 낮은 경우는 얕은 기초로 한다. 시공 방법에 의한 분류 기성 말뚝 타입이냐 매입이냐 항타 진동 매입은 회전 압입 중굴 PRD SIP SDA 보통 SDA 아니면 PRD로 말뚝 강간 말뚝은 설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현타는 75cm 이상의 수직공을 굴착한 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다설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공법이래요. 이거는 뭐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삐안 기계 굴착, 인력 굴착, 올케이식, RCD, 얼스, 요동식, 전선회식 종류가 있다는 거. 케이스는 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 오픈 케이스, 박스 케이스, 뉴매틱 케이스는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건 뭐 공부하실 분 하시고. 재료에 의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 하중에 의한 분류가 용도에 의한 분류가 맨날 비슷한 게 변이에 의해서냐 하중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탁 융변수 지진 충격인데 요거는 여기 지금 188, 110, 189에 있는 그림 요 하나 둘 셋 넷 5개는 그냥 지금부터라도 집에 가서 통째로 그리세요. 이거는 말뚝이 나오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요거 그림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은 답 쓸 게 많거든요. 얘들은 천공일 때 먼저
매입 천공말뚝의 지방 거동은 얘는 굴착을 하고 난 거기 때문에 주동투합이라 그랬죠. 원구멍이 여기인데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굴착 후에 수축된 구멍하고 교란되는 범위 요거 충분히 그려줄 수 있죠. 말뚝이 위치가 있으면 교란되는 영역이 요만큼 있다. 그다음에 천공은 여기 다야. 황타는 집안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교란이 일어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 그 189쪽에 보면 요 메이아우프거든요. 요거를 먼저 요 세기 파괴, 흑세기 파괴의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이만큼 가는 게 이게 메이어프의 공식인데 자, 우리 직접 기초에서 여기 세기 파괴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서 멈추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이게 전남 파괴 영역을 고려한 게 이까지는 얘는 이까지는 대수나선이고 이거는 직선이라고 했고 테르자게는 여기에서 하중이 나와가지고 이 위상 집안으로 이 이상은 올라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메이오프는 이 각도를 전남 파괴 각도를 고려해줬다는 이거의 그림 연장된 게 말뚝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테르자기는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로는 하중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이 파괴가 일로 안 올라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테르자기예요. 근데 메이오프는 이까지 올라온다고. 이 그림이 얕은 기초의 그림의 메이오프가 요거라고. 이게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칸이 하나가 다 B라는 거. B. 최종 이쪽으로 2B씩 확장된다는 게 전단 영역에 파괴가 양쪽으로 2B씩 파괴되는 요게 메이오프의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제일 맞으니까 파괴가 이만큼 전단 영역이 된다. 그러면 자 원구멍이 있으면 얘는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아까 천공은 원궁이 있으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얘는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그게 뭐예요? 전단 영역하고 이게 원구멍이면 타입 후의 구멍이 여기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전단 영역이고 이게 교란 영역이고 교란 범위가 제일 큰 원이 교란되는 범위고 이게 교란되는 범위겠죠. 요게 그 다음에 요게 전단 영역이고 요 그림하고 이거 여기에 압력 부근이 교란이 됐기 때문에 지지력이 저하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교란 영역 충분히 그려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융기 황타 말뚝은 전타교 융경수 지진 충격에 타입 말뚝일 때는 교란과 융기와 변형 수평 방향의 변이 그다음에 집안 융기 뒷장 있나? 수평투합의 증가. 수평투합의 증가. 그 위에 그림 보면 융기가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말뚝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융기된 요 각도가 얼마라고? 기울기가 1대1에 융기를 구할 때는 1대1이고 아까 뭐 인장말뚝은 1대4라고 했죠. 수평투합의 증가 진동의 영향에 이 법률적인 거 밑에 황타 소음 진동 영향 검토 기준 요거 요 정도 조금 써주면 좋겠죠. 소음 기준 뭐 0.5cm 세커를 카인이라고 하나요? 문화재는 얼마예요? 0.1. 가축이 더 세지 않아요? 문화재가 더 세요. 네, 축하중 허용 지지력은 아까 한 건데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거는 극탄 정년 파동제로 풀어 나가는 거 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내가 연표를 써놓은 거 아비니장 시시 무말부가 뭐냐면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보면은 그게 요 내용들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말뚝 재료의 허용 압축 응력을 고려해야 되고 인장 응력도 고려해야 되고 이음에 의한 허용 하중이 감소된다는 거. 그다음에 장경비 말뚝 길이가 너무 길면 자굴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시공 방법 타입이냐 매입이냐 형태에 따라서 되는 어떤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지역변화 타임 이펙트 그다음에 무리 말뚝 효과 말뚝의 치마
그다음에 부마찰력, 허용 말뚝 지지력 결정 시 고려 사항이에요. 이거를 말로 쓰지 말고 그림으로 그림으로 나타내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허용 지지력 산정 방법, 정형 파동제는 다 어디 가나 다 나오는 거죠. 신뢰도가 낮은 이유, 이런 게 이제 답안의 끝에 하나씩 나올 수 있는 반 테이블짜리 아이템이요. 신뢰도가 낮은 이유. 첫 번째가 조사도 조사. 그다음에 산정 방법. 그다음에 그 한환경, 한계 깊이, 항타 간이 경시효과, 이게 그 파동 방정식에 의해서 지지력을 산정을 할 때 입력 데이터가 있어요. 입력 데이터 집안, 말뚝, 장비에 의해서 지말장에 대한 입력 데이터를 넣고 파동 방정식을 구할 때 한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한계 깊이하고 항타 시공 간이성, 그다음에 경시효과,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를 신뢰도가 낮은 이유 이러면서 반 테이블로 써줄 수 있잖아요. 그죠? 외말뚝, 축방의 허용 지지력 산정 시 유의사항 있고, 정형학적 지지력 공식, 이거는 이제 계속 써보고 이제 딸딸딸 나와야 됩니다. 정형 파동제는 딸딸딸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거는 질러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음, 장경비 내용 한번 보시고,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은 반복적인 그 밑에 보시면 테르자기하고 메요프, 베이직, 스캠프턴하고 깁슨인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는 베이직을 쓰고 있어요. 베이직의 거를. 베이직의 그림을 보시면은 그 관입전단 파괴잖아요. 그게 관입전단 파괴의 형태인데, 요 네 개 그림 다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 그림을 말뚝의 선단 지지력의 어떤 그 파괴 메커니즘을 이 정도로 좀 그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NC 값을 9CU로 하는 이유도 요 그래프 가지고 사질토 집안, 전송토 집안 나눠서 해주고, 이러면은 정말 답안지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이런 것까지 있어. 사질토 따로, 전송도 따로 있잖아요. 식도 나눠서 써주고, 선단 지지력하고 주면 마찰력 구하는 거, 알파, 베타, 람다까지, 람다 여있네, 시그마, 연직 시그마 더하기 2CU를 람다로 곱해주는 람다법.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R을 해주는 이유는 잔류응력이거나 재성형 시로기 때문에 R로 해줘야 된다는 거. 베타에서. 베타는 왜? 물이 빠졌으니까. 유효응력 해석을 하니까. 다음 장,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에 한환경, 항타 간이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지지력을 고려하지 못한다. 항타 공식에 의한 지지력 산정에서 힐리 공식 있고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 있는데 202쪽입니다. 또 보시면 힐리 공식에 시그 웬으로 외운다고 했죠. 햄머, 무게, 낙하, 고, 효율. 에타는 뭐라 했어요? 에타는 타격의 효율이라 했어요. 에타는 뭐예요? 반발계수, 타격의 무게 가지고 하는 효율이고, 그 다음에 밑에 SC, S는 말뚝의 치마량인데 C는 평균값이죠. 전체 손실량, 캡, 말뚝, 집안의 탄성압축의 손실량의 그 평균이라고 그랬죠. 이거 힐리 공식, 엔지니어링 공식 이런 게 있다 해서 뭐가 나오냐면 현장에서 시공관리 목적으로만 쓰는 거지, 이거는 실제로 설계할 때 이걸로 쓰면 오류가 너무 많다. 동적 그 지지를 산정할 때 202쪽 합니다, 지금. 항타 공식에 의한 정현 파동제에서 파예요, 파동 방정식에 의한 방법. 아니지, 정현 파동.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이 동력학적. 파동 방정식은 위프 해석 하고 캡 웹 해석하는, 이거는 이거 수치 해석이죠. 수치 해석. 파동 방정식은. 얘는 지금 얘기하는 동력학적 지지력, 엔지니어링 뉴스, 힐리
다음에 단점, 문제점 쫙 있죠. 1, 2, 3, 4, 5, 6, 7, 8까지 있네요. 건전도 확인도 안 되고, 장비 입력지 부정확성. 한타공식은 그 밑에 204쪽에 밑에 보면 한타공식 대부분 외국에서 만들어진 걸로 장비의 노후도 햄머, 효율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 장에 동력화적 지질 공식은 동지화 시험에 의해 효율의 반발 개수를 보정하고 정지화 시험과 비교해서 상관성을 파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공관리 목적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동력학적 파동방정식의 이제 수치 해석인데, 파동방정식에 아까 얘기한 지말장이 그 설계할 때, 파동방정식으로 설계할 때 최초에 뭐 어떤 뭐 스프링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죠. 스프링 개수가 집안별로 쭉쭉 뭐 이래가지고 위치별로 뭐 있죠. 항타 햄머로부터 나오는 요 값들을 뭐예요? 지말장. 집안 조건, 말뚝 조건, 장비 조건, 요 세 가지를 설계 당시에 인풋에다가 데이터 입력을 한다고. 집안하고 말뚝 장비를 입력을 뭐라 한다고. 그러면 장비가 설계할 때 했던 장비를 쓰느냐? 아니란 말이지. 말뚝 재료가 설계할 때 뭐 철근, 콘크리트 뭐라면 딱 그대로냐?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집안은 대표성에 의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죠. 어쨌든 지말장을 넣어서 하는데 얘가 고려하지 못한 게 한안경이다. 이렇게 해서 설계 때 하는 수치 해석인데 이거를 가지고 하는 그 뒷장에 있네. 프로그램 입력 자료, 말뚝 조건, 집안 조건, 항타 장비 조건이 있고 한계성이 있죠. 문제가 있다. 집안 입력 자료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시간경과 지질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대부분 프로그램이 미국식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장비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그 다음이 이제 시공 말뚝 제하 시험이 나왔네요. 정제하 시험, 동제하 시험, 기타 제하 시험이 있는데 정제하 시험은 시험 시기, 빈도, 수량, 전체 말뚝 개수의 1%, 100개 미만인 경우에는 뭐 한 개만 하면 된다. 뭐 있고 제하 시험의 한계성, 대표성이 결여됐다. 결과 이용해 지지력 산정, 설계 단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걸 꼭 해야 되는 거라고 했죠. 정지하를 하든 동지하를 하든. 그 다음에 정지하 시험에 이제 그 PU 값하고 PY 값, 극한하중하고 항복하중을 구하는 방법이 똑같죠. 한센의 90% 개념, 그 다음에 치마량 곡선을 가지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임의의 치마량에 대응하는 하중, 전 치마량 25mm에 대응하는 하중, 그 다음에 허용 지지력은 S 로그 T, 델타 로그 T분의 DS, P 방법, 로그 P분의 로그 S, 이걸 가지고 이것도 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항복 하중을 구하는 거, 극한 하중을 구하는 방법. 극한 하중. 이것도 한 4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복 하중. 이것도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극한 하중에 PU에 곱하기 3분의 1을 하든지, PY에 곱하기 2분의 1을 대체적으로 구조물마다 다르고, 건축이냐 토목이냐 또 다르지만, 요 중에 작은 값을 쓰는 거죠. 뭐, 제하시험 결과, 극한 하중은 뭐예요? 한센의 90% 개념. 치마량이 25mm. 그러나 치마량이 직경의 10% 넘어가면은 됐고, 또 뭐 있어요? 데빗은 옵션, 옵셋. 있었죠? 그리고 하중 평행하게 되는, 하중과 요게
요게 극한하중이고, 요때 치마량 요게 극한하중이고, 근데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 만나는 요 점이 뭐예요? PY죠, 이거는. 항복은 S 로그 T 방법. 로그 S? 이게, 뭐지, 이게? 로그 T에 ES에다가 로그 S죠. 로그 S인가요? P 방법이네, P 방법. 아, 이거 진짜 헷갈려.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다 그래프로 해야 돼, 그래프로. 그 다음에 로그 P, 로그 이거 각각마다 보는 방법이 다르죠. 얘는 교차점인가요? 교차점이 있고 급격하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프가 다르잖아. 아, 여 뒤에 있네. 항복하중 결정 방법. 각 제하 단계에서 대수 눈금의 말뚝머리 치마를 상수 눈금 표기했을 때 각 하중 단계에 직선적으로 되지 않는 점의 하중이 있고, 급격하게 구부러지는 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점을 연결하여 얻어지는 하중의 점의 항복 하중을 한다. 이게 있고, 뭐예요? 요 교차점이 있죠. 요거는 답안지 또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공부하시고, 동지아 시험의 요 방법은, 요거는 이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요것만 읽어봐도 솔직히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얘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의 속도하고 입자의 속도를 가지고 이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구하는 건데 이제 여기 이게 나오죠. 220쪽에 보면은 변이량을 먼저 구한 다음에 변이량은 결국 응력과 변형이죠. 응력과 변형에서 델타량을 구해가지고 F 이꼴 MA라는 식에다가 넣으면 F는 C분의 2A 곱하기 V가 나오는데 C분의 2A가 뭐예요? 비례 개수, 임피던스 개수라고 하는 거를 이 원리를 가지고 집안이 연약 집안이냐, 힘과 속도 파형에 대해서 연약 집안이냐, 일반 선단 마찰이냐, 주면 마찰이냐, 어떤 말뚝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게 있죠. 요거까지 해서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하고 해석 방법이 웹하고 케이스 방법이라는 거고, 특징, 요거에 따른 특징, 그리고 이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용, 건시장애, 응지분, 건정도 확인하고, 시간, 효과 확인하고, 그다음에 장은 뭐지? 장은 모르겠다. 에너지, 효율을 측정할 수가 있고, 집안의 조건도 확인할 수가 있고, 분리 측정해가지고 주면하고 선단을 분리 측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제 답안지도 있고, 요 있는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되는데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잘은 안 나와요, 근데. 양방향 제어 시험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현장 시험에 의한 극한 지적 추정, SPT, N값하고 M값 나오는 게 있네요. 타입이냐, 선굴착 말뚝이냐, 현타 말뚝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공간이 CPT에 의한 방법, CPT는 같다고 했어요. 그죠? QC하고 QP하고 FC하고 FS하고 같다고 했어요. BMT에 의한 방법이 나와 있네요. 보시고 실무 적용 시 위상. 그 다음에 부마 찰력이 지나갔네. 치마량. 일단 4교시 때는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얕은 기초처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5분 쉬겠습니다.